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 달 뒤면 초등학교 방학이 시작되는데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에게 학교 돌봄 교실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고성 지역 산불 이재민들이 아직 입주 준비가 안 됐는데 고성군이 수용시설에서 자신들을 내쫓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도내 개인소득 증가세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소비 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들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고 변호인들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는 이재수 시장 선거 캠프에서 자문을 맡았던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씨는 선거 기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면서 당시 캠프에서는 이 시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이 시장의 호별 방문 혐의에 대해 선관위는 경고 조치로 끝냈다며 이 사안이 경찰 수사로까지 진행될 줄 몰랐고 수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들은 이를 근거로 이 시장이 지난해 방송 토론회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한 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선거 기간 수사 상황을 알리지 않았던 것뿐이지 수사 자체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당시 경찰관이 이 시장에게 전화를 한 것은 입증된 사실이라며 이 시장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했고 그중 4명이 500만 원 선고에 동의했다며 2심에서도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호별 방문과 허위사실 공표 모두 무죄라면서 과연 이 사안이 당선 무효에 해당될 만큼 무거운 것인지 재판부가 잘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앞으로 약 한 달이 지나면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발만 구르게 되는데요. 학교에서 여는 돌봄 교실은 여전히 문이 좁은 상황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올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A씨는 입학 전 방과 후 돌봄 교실이 잘 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했습니다. 직장에 다녀 아이가 하교하는 오후에 돌봐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여 명으로 인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의 우선순위가 밀렸습니다. 20번대의 대기번호를 받은 A씨는 결국 직장을 일시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원을 알아봤죠. 그리고 그 3일 동안은 애를 케어하면서 이제 학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학원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육아를 전담할 수 없는 맞벌이 부부에게 돌봄 교실은 필수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방학이 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학기 중에는 오후 5시까지 돌봄 교실을 열지만 일부 학교는 방학 중에 오전에만 운영할 예정이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는 아예 돌봄 교실이 열리지 않기도 합니다. 올해 개교한 한 초등학교의 경우 여름부터 증축 공사에 들어간다는 이유를 들어 돌봄 교실을 열지 않습니다. 실내 먼지 들어오죠. 그다음에 큰 그런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이 좀 차량 출입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뒤로 겨울방학에 연장해서 하는 걸로 가자. 학부모들은 안전대책을 마련해 돌봄 교실을 열 수 있는데도 학교 측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돌봄 교실 대상을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은 1, 2학년 수요를 감당하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고성 지역 산불 이재민들이 이달 말이면 공공기관 연수원에서 나와 조립식 주택 등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재민들은 입주 준비가 미흡한데도 고성군이 수용시설에서 내쫓고 있다며 불만이 큽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피해 초기부터 이재민들이 생활했던 천진초등학교 체육관. 지난 17일 30여 명의 이재민들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체육관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산불 피해 마을에도 곳곳에 컨테이너 주택이 설치돼 이재민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재민이 많다 보니 조립식 주택 설치 속도는 더딥니다. 고성군에 설치될 임시주택은 280동. 콘크리트로 기초를 다진 뒤 주택을 얹고 있지만 상수도와 전기까지 연결하고 집 주변을 정리하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모도불을 깔아준다면서도 이걸 안 하잖아요. 이렇게 시간만 끌고 사는 데는 좀 얼른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해주네. 공공연수원과 민간 콘도 등 9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산불 이재민은 380여 명. 고성군은 이달 말까지 이재민을 모두 내보낼 계획인데 이재민의 상당수는 여전히 입주 준비가 안 됐다고 말합니다. 갈 곳을 정해주고 지금까지 했는데 알까지도 해놓지도 않고서 나가라 하면 우린 갈 데도 없는데. 고성군은 구호비 지급 기한인 60일이 지났고 숙박비와 식비 등의 예산이 많이 들어 모레부터는 식사 제공도 중단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민간 시설을 또 이용했잖아요. 콘도 같은데 그래서 돈이 또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 과연 6월 30일까지 못 나가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를 이제 파악해서 어느 한 곳에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2달하고도 보름. 더딘 복구에 이재민은 애가 타지만 행정은 예산 타령만 하며 이재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강원 지역 개인소득 증가세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소비 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채도 증가하고는 있으나 가계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형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 수출 점검을 통한 강원 경제 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린 오늘 한국은행 강원본부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는 강원 지역 소비 특징과 여건 개선 방안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먼저 강원 경제 성장률은 2016년 이후 2년 연속 3%를 밑돌았으나 민간 소비는 2014년 이후 연평균 3.5% 증가해 지역 총생산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 평균 소비 성향은 2017년 기준 90.2%로 서울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같은 소비 성향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개인 소득이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7년 기준 개인 소득은 1,758만 원으로 전국 평균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분야별로는 임금 근로자 소득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자영업자는 전국보다 낮았습니다. 도내 가계 부채는 1인당 1,322만 원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도는 가운데 소득 대비 대출 비율도 72%에 머물러 가계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 경제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 소비가 꾸준히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산업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강원도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 성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고령 인구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겠고요. 한편 강원 지역 수출은 지난해 20억 달러를 회복하면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강원 지역 수출도 큰 영향을 받는 등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시내버스 청춘 노선 수정 등을 요구하며 택시 파업 등을 예고했던 춘천 택시업계가 파업과 집회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택시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시와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과 희망택시 적용 확대, 택시 종사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오늘부터 집회 등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와 택시업계 발전을 위한 협력 TF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는 시내버스 청춘 노선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상생을 위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11명이 최문순 도정 3기가 즉흥적이고 일방통행식 정책으로 도민 삶의 질을 낮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문순 도정 3기가 1년이 지났지만 춘천 레고랜드 사업은 위약금 지급 위기에 처했고 청년 일자리 수당은 중앙부처 중복 사업으로 폐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1 동계 아시안게임 남북 공동유치 계획은 대한체육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고 춘천 국제불꽃대회는 스스로 포기했다며 최 지사가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정의 난맥상을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삼척항에 와서 정박할 때까지 우리 군경 당국이 감지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해상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에 대해 국방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어민 신고로 북어선이 발견됐다는 최초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이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어민에게 핸드폰을 빌려달라고까지 했다는 보도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경위와 전모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내 13개 사립대학 가운데 3개 대학에서 사학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주 A대학은 지난 1994년 임용비리와 입학 부정이 감사에 적발돼 당시 이사장이 실형을 받았고 2021년에는 모 직원이 1억 원의 회계 부정으로 실형을 받았습니다. 전문대학은 재단 횡령 및 회계 부정으로 강릉 B대학과 춘천C대학은 각각 42억 9천만 원과 8억 8천만 원의 비위 금액이 드러났습니다.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3일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강원지부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총파업에 도내에서는 강원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지자체 소속 공무직들로 구성된 일반연맹 노조원 등 3천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총파업에 대비해 대체급식과 휴교, 현장학습 등을 검토 중입니다. 춘천 지역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춘천시는 시청 내 5곳의 수도꼭지를 대상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 21개 항목과 미네랄 성분 4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일반 세균 역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돗물에서는 나트륨과 칼륨,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정수기 물보다 풍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춘천시는 수돗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춘천 수돗물의 이름을 봄내음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고3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고3 무상교육 지원비 55억 원을 비롯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당초 예산보다 0.4% 늘어난 3조 4,54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고3 무상교육비 외에 차량 내 유아 카시트 설치와 내년 개교 예정인 강릉 유천초 시설 확충, 학교 공기질 측정비도 포함됐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강원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U20 월드컵에서 활약한 강원FC 소속 이광현, 이재익 선수의 팬미팅 자리가 마련됩니다. 강원FC는 오는 23일 오후 7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포항 스틸러스와의 K리그 경기를 마친 뒤 골키퍼 이광현과 수비수 이재익의 팬미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광현과 이재익은 내일부터 강릉 클럽하우스로 돌아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지만 오는 23일 K리그전 출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올 4월 네이버가 모바일 뉴스 제공 방식을 변경한 뒤 지역 언론이 생산한 뉴스가 모두 사라졌다며 네이버는 지역사회 공공성에 대한 책임을 깨닫고 지역 언론 배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시도의회, 군의회와 협력해 서울과 지역 미디어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촬영 때문에 춘천 신매터널 일부 구간에서 야간 교통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강원영상위원회는 영화 시동 촬영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신매터널 춘천 진입 구간의 야간 통행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영상위원회는 배우 마동석, 박정민, 정혜인 주연의 영화 시동 촬영으로 촬영지 명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인사권이 강원도지사에서 강원도 의회 의장으로 넘어갑니다. 행안부는 광역시도의회 인사권을 시장 도지사에서 시의장과 도의회 의장으로 넘기는 안이 담긴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도의장이 도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산불 피해 세입자들에게 구호금이 덜 지급됐다는 MBC 강원 영동의 어제 보도 이후 지자체들이 미지급된 구호금을 오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